라스베가스에서 헤지펀드 매니저로 일을 하고 계신 탐 초이? 그 워렌 버핏 할아버지는 분산 투자라는 거는 그 무지의 소산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. 재산의 프로를 주식이 떨어지는 대로 계속 샀어요. 그 주식이 페이스북이거든요. 그렇게 찾게 된 게 나중에 뭐 테슬라라든지 뭐 알리바바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이제 뭐 2013년, 2015년 투자를 자기들 돈을 이제 직접 맡아서 해주면 안 되겠냐 해서 2014년 여름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. 제 스스로가 그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좋아해야 되고요. 왜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고 왜 사람들이 이거를 앞으로 안 좋아할 건지에 대한 그런 통찰력? 그런 게 도움이 돼서 앞으로 매치그룹, 앞으로 온라인 데이팅 점점 많은 사람들이 더 온라인 데이팅을 하게 될 거고. 그렇죠. 그게 그 틴더 말씀하시는 거죠? 네. 그렇죠. 사실 아마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약간 좀 불을 보듯 뻔한 스토리거든요. 사실 10년 전, 2010년, 11년이라고 했어도 아마존 이미 미국에서 사람들 다 그 온라인 쇼핑할 때 아마존 다 썼거든요. 전에도 사실 5년 전에도 투자할 수 있었던 거죠. 근데 그리고 주식이기 때문에 그 항상 이렇게 주식은 떨어질 때가 있어요. 그래서 그때를 기다렸다가 네. 네. 근데 저 같은 일반인들은 워낙 이쪽 시장을 잘 모르다 보니까 혼자 하기에 좀 두려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. 비전문가들이 투자를 할 때 유념해야 될 부분, 그런 거에 대한 좀 팁을 좀 주세요. 지금 미국 주식시장도 그렇고 한국 주식시장도 그렇고 전 세계 주식시장이 되게 이제 세상이 이제 되게 신기하게 이제 돌아가게 되죠. 뭐 work from home, 집에서 재택근무를 한다거나, 그리고 뭐 많은 경제 활동들이 많이 뻗었죠. 대신 정부들이 이제 막 이제 국민들에게 돈을 이제 나눠주고 계속 이렇게 그런 경기 부양 정책이라고 하나요? 피스컬 policy들을 막 하면서 돈을 막 사람들한테 주죠. 사람들은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제 모바일 앱으로 주변에 이제 뭐 사무실이 없으니까 그걸로 이제 주식도 하고. 지금 현재 돌아가는 주식시장은 약간 온라인 카지노 같은 경우죠. 어떤 회사의 가치를 뭐 이해를 하고 그 회사를 이제 그 회사의 가치가 있고 그 회사가 이 정도 가격이어야 되는 그런 적정 수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무시가 되고 이제 그냥 스토리와 모멘텀, 그냥 테마 이런 걸로 그냥 우르르르 막 사고 그러는 거죠. 그게 이제 결국은 그런 것들이 보통 개미들이라고 한국에서는. 근데 개인 투자자들, 이 리테일 인베스터들이 이제 보통 시장을 주도를 하게 될 때가 보통 이제 주시장에 이제 보통 끝물 들이고 보통 그런 것들이 다 보통 버블은 기관 투자가가 버블을 만들진 않아요. 개인 투자자들이 버블을 만들지. 뭐 2017년도에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2018년도에 뭐 미국 같은 경우 막 마리화나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2019년도에 무슨 그 페이크 미트, 어떤 뭐 비욘드 미트, 그 고기 안 들어간 고기, 그런 주식들이 보통 대표적인, 그러니까 최근에 몇 년 동안 있었던 대표적인 어떤 버블의 예인 거죠. 그냥 사람들이 그냥 테마를 보고 우르르르 사는 거죠. 근데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오르는 걸 보고 더 안심을 하면서 더 늦기 전에 또 사는 거죠. 제 생각에는 되게 위험한 때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면 또 사람들이 그러겠죠. 그러면 뭐 장기 투자를 한다. 앞으로 10년 가지고 있을 거니까 또 떨어져도 괜찮은 거다라고 말하지만 막상 그런 사람들 막상 그렇게 해서 돈 넣었다가 나중에 1, 2년 내 자기가 투자한 돈이 뭐 30%, 50% 떨어져 있는 걸 보면 되게 마음 아파요. 누가 저한테 $1 million 주고 자 투자를 하세요. 그러면 사는 행위를 해야 된다고 하면 좀 그 돈은 안 쓸 거예요. 투자를 잘하는 거와 관련해서는 모든 업종을 다 잘할 필요가 없거든요. 세상의 모든 흘러가는 걸 다 잘 알 필요가 없어요. 그러니까 하나만, 두 가지만, 세 가지만 확신이 드는 게 있으면 그것만 베팅을 하면 되거든요. 예를 들어서 쉐이크쉑 같은 회사는 지금 쉐이크쉑의
주식이 뭐 저평가냐고 그런 얘기는 안 하겠어요. 왜냐면 모든 주식이 다 매력이 없어요. 다 비싸요.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크게 성장할 회사의 예로 이제 얘기를 해보면 그러면 맛있잖아요, 버거가. 근데 뉴욕에서 시작을 했잖아요. 버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잖아요. 아마 맥도날드 덕분에 전 세계에서 버거는 가장 흔히 먹는 음식이 됐고, 그러니까 그 전 세계적으로 그 어떤 그 성장의 이제 폭이 되게 크죠. 그 CEO가 우리는 전 세계 전 세계 이제 익스펜션을 할 거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죠.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오픈하면 사람들 줄 서서 먹죠. 맛있으니까. 그러면 제가 처음에 투자할 때는 쉐이크쉑이 그 매장 수가 80개 있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250개 정도? 그거 1000개 되거든요, 그거는. 어디 가는지 그냥 땅 따먹기 하듯이 그냥 매장 열면 사람들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가서 먹을 거니까. 줄 서서 먹죠. 그러면 그러니까 음식점은 그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음식 맛이잖아요. 근데 그 맛을 어떤 이유에서는 간에 그거를 전 세계에 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. 근데 그게 자신이 있으면 그러면 투자하면 되는 거죠. 언제? 남들이 그거를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해를 못하고 그 주식을 이번 분기에 실적이 안 좋았네. 생각보다 실적이 안 좋았고 수익이 그만큼 안 나왔네 하는 그런 단기적인 악재가 있다. 그때 주식은 막 떨어지죠. 사람들이 막 갖다 팔고 그러니까 그때 사는 거죠. 그날 저녁에 쉐이크쉑 가서 사는 시점도 감지를 잘 하시는데 그럼 이때 빨리 팔아야 되겠다 그런 시점도 또 하시나요? 살 때는 무조건 남들이 팔 때 사는 거고요. 그 남들이 싫다고 할 때. 그래서 남들이 팔 때가 무슨 주식이 5% 10% 떨어질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. 남들이 싫어할 때가 있어요. 그때는 한 30%, 40%, 50%, 60%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. 이러면 보통의 소비자들이 다 아는 만한 회사들의 주식은 우리가 알 만한 그런 경제 뉴스에 이렇게 막 헤드라인으로 떠요. 네. 막 다 욕을 해요, 이렇게. 그러니까 떨어진 이유가 있으니까 이유를 또 설명을 할 거예요, 그 기사에서. 그 기사를 보고 또 더 불안해가지고 투자자들은 더 주식시장에서 더 팔겠죠. 더 떨어지겠죠. 근데 나중에 언제 파느냐? 팔 때는 올랐기 때문에 파는 게 절대 아니에요, 주식은. 투자는 자기가 산 투자가 그 가격이 2배가 됐을 때 내 목표 수익을 달성을 했으니까 팔고 정리를 하자는 제일 잘못된 거예요. 항상 지금 시점으로부터 눈을 감고 한 10년을 내다봤을 때 그 회사가 나를 비롯한 소비자들을 excited 되게 해피하게 해줄 거냐, 계속해서. 지금은 한 100이라는 사람들한테 해피하게 해줬는데 이게 내년에는 130이라는 사람들한테 해피하게 해줄 거고 10년 뒤에는 1000명이라는 사람들한테 해피하게 해줄 수 있는지. 그러니까 점점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그때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. 투자를 2년 전에 시작을 그 회사 주식을 했는데 2019년도에 했는데 지금 2021년이 됐어요. 근데 지금부터 또 다시 10년을 보는 거죠. 여전히 이건 계속 잘 될 거야. 그러면 안 팔고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. 근데 어느 순간 지금의 주식 가격이랑은 상관없이 더 이상 미래가 이렇게 장미빛처럼 이렇게 좋게 안 보이는 거예요. 그러면 그때 미련 없이 파는 거죠. 그러면 지나고 봤더니 5년 동안 투자를 했더니 수익률이 400%가 나왔네.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. 그때. 사회 인류학을 관심이 많으시고 하시는데 그게 헤지펀드 투자하시는데 연관성이 있나요? 네, 있죠. 회사는 크게 B2B와 B2C라고 하잖아요.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. 그렇죠. 그냥 B2C, 비즈니스 투 컨슈머. 그러니까 제가 투자하는 회사들은 B2C 회사들이에요. 그러니까 모든 마지막 최종 소비자들한테
재화와 서비스를 판매하는 회사들이죠. 그런 회사들은 이제 제가 한 명의 소비자고 지금 두 분의 또 이제 소비자고 주변에 있는 친구 가족들 다 이제 그 회사의 소비자 고객이 될 수 있죠. 그런 경우 그런 회사를 투자를 하는 게 그게 사실은 소비자는 뭐 다른 게 아니라 인류잖아요. 소비자는 그냥 사람이잖아요. 그러니까 사람을 이해하는 행위거든요. 근데 사람을 이해하는데 이게 그 개인 심리가 있고 이제 그 어떤 그 그룹이 있거든요. 근데 제가 포커스하는 거는 그 어떤 그 사회인 거죠. 한 뭐 나라가 됐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, 그 사람들이 왜 보통 우리는 문화라고 할 때 문화는 저 나라에 여행을 갔을 때 저 나라에 가서 하지 말아야 될 것, 해야 될 것. 왜냐면 문화가 다르니까. 그 문화를 다른 문화를 존중해라라고만 하잖아요. 근데 보통 사람들 거기서 끝나요. 그리고 사람들은 이거는 많이 해요. 관찰은 많이 해요. 그 나라에 갔더니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을 하더라. 저런 문화 양식이 있더라. 그건 관찰만 하죠. 근데 제가 하는 사회인류학이라는 거는 그거를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를 이제 이해를 하려는 거거든요. 왜 한국 사람들은 왜 옆에 일본 사람들이랑 뭐 중국 사람들이랑 대만 사람들이랑 비슷하면서도 뭘 다를까? 왜 다르게 행동을 할까? 왜 그들은 왜 그럴까? 이거를 이해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거고 그거를 이해를 할 때 보통 그 사람 군집이기 때문에 그런 보편적인 그런 이유들이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면 보통 어떤 한 회사를 딱 바라다 봤을 때 그 회사가 타겟 커스터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타겟 커스터머들이 어떤 사람들이다. 소득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인 사람들이고 어느 나라 사람들이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들이 이런 제품을 이 회사가 팔려고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앞으로 더더욱 좋아하겠다. 아니면 좋아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인사이트 통찰력이 생기는 거죠. 제가 재밌어서 이렇게 다 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거 재밌어서 친구들이랑 어울렸고 그러다 보니까 그로부터 생긴 남들이 생각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얻게 됐고 그리고 저는 제가 예전에 저는 큰 회사들에서 일을 할 때 그런 쪽에서 이제 뭐 투자 관련된 일을 했지만 제가 즐겁지 않은 제가 이 회사를 왜 들여다보고 이 회사를 왜 분석을 해야 되는지가 저 스스로가 납득이 안 되면 그냥 일인 거죠, 그거는. 그러니까 보스가 시켰으니까 투자자가 원하니까 그러니까 이 회사를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자금을 집행을 해야 되니까.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일부러 저는 제가 막 저를 막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. 그러니까 제 친구들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고. 그러다 보면 뭐 밥 먹다가도 그 회사 제품 얘기하다가 막 그냥 한 소비자로서 막 그거 너무 좋지 않냐 뭐 막 얘기할 때 막 신나는 거. 그러다 보면 그게 그 회사를 투자를 해보고 싶다. 그 회사를 좀 더 들여다보고 싶다. 그런 것들.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게 보통 사람은 일이 일같이 안 느껴지는 거죠. 그냥 재밌으니까. 그러니까 막 일 막 하다가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전혀 뭐 월요일 아침이 너무 기분이 좋고요. 그러니까 일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재밌으니까.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미, 즉 열정이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게 남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뭔가로 바뀐 거죠. 그게 제 비즈니스가 된 거죠. 그런 것들을 쓸 수 있는 방법이 난 이거를 가지고 이 회사의 미래를 더 잘 볼 수가 있으니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투자를 하면 되겠네. 그래서 내가 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했더니 그게 잘 됐네. 그래서 그걸 보니까 다른 주변에 누군가가 저한테 내 돈도 투자해줘 해서
하다 보니까 비즈니스가 된 거고, 여전히 제 초점은 그러니까 뭐 부를 더 축적을 하고 제가 뭐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한 것들이 아니라 그 재미나는 거를 막 했더니 그리고 남을 해피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뭔가가 제 비즈니스가 된 거죠. 왜냐면 그거에 대한 니즈가 있으니까 사람들이.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돈을 투자를 하고 저는 비즈니스 하게 되고 계속 재밌으니까 계속 잘하게 되는 거고, 저도 실수를 했죠. 실수 여러 번 했고, 뭐 작년에도 실수했고, 뭐 실수는 하지만 실수를 하는 대로 그게 저는 거기로부터 더 많은 걸 배우게 되고, 저는 점점 성장하게 되고. 근데 그 과정에는 전혀 미래에 대한 계획은 없어요, 사실은. 그러니까 뭐 중장기 계획이 뭐냐, 뭐 어떻게 되고 싶냐, 너는 너의 펀드가 뭐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큰 뭔가를 만드는 게 목표냐라는 질문들을 종종 들어요. 아니, 저는 그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지금까지 오질 않았거든요. 제가 하는 거 그냥 재밌는 거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됐고, 앞으로도 그냥 내일도 그냥 제가 재밌는 걸 계속 할 거예요. 그게 제가 2012년도에 워렌 버핏 할아버지한테 받은 가장 큰 교훈인 것 같아요. 기회가 되면 이런 거 강좌 같은 거 이렇게 듣고 싶고, 아니면 직접 만나서 대화도 조언도 얻고 싶고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라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저희 많은 것도 얻고 참 좋은 것 같아요.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원천이 되고 궁극적으로 내 일이 될 수 있다. 네, 뭐 그런 교훈을 얻은 것 같아서 네, 저도 유익한 시간이었어요.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저는 얘기하는 거 재밌었어요. 두 분 덕분, 두 분이 이제 편하게 잘 도와주셔가지고 얘기하는 게 재밌었어요.